하나이글스가 승리했습니다. 3연승을 거뒀네요. 3연승 주역들의 활약상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산체스의 완벽투입니다. 2023 시즌 산체스는 버치 스미스를 대체해 한국의 첫 선을 보였죠. 초반엔 센세이션했지만 후반엔 그렇지 못했어요. 투구 버릇이 파악되고 결정구 부족으로 평균 자책점이 치솟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승리와는 멀어지고 패배의 숫자가 올라가게 되었죠. 사낭이라고 초반에 불렸던 별명이 무색해졌어요. 본인도 이런 점을 알고 겨울 동안 새롭게 준비하겠다고 인터뷰했지만 구단에선 다른 외국인 투수를 물색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체스와 이글스는 재계약했지만 산체스의 불안한 입지를 시사하는 장면이었죠. 믿음을 주기 어려운 투수, 공은 빠르지만 공략당하면 맞아나갈지도 모르는 투수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런 산체스는 오늘 랜더스를 완벽히 틀어막으면서 본인의 가치를 재증명했습니다. 5와 3분의 2 이닝 동안 90개의 공을 던졌고 8개의 삼진을 솎아냅니다. 후속 투수인 한승혁이 승계주자를 실점하는 바람에 1실점 기록이 산체스에게 잡혔지만 그걸로 끝이었죠. 산체스는 승리를, 한승혁은 홀드를, 이글스는 3연승을 챙길 수 있게 되었죠. 이전 영상에서 가장 위험한 투수, 대체 용병으로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를 산체스로 점쳤는데요. 야구 놀자 머리를 박고 산체스에게 사과를 해야겠네요. 산체스는 오늘 최고 150 이상의 빠른 공과 커브, 슬라이더를 주로 구사했습니다. 변화구 각이 아주 예리했지만 오늘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직구의 로케이션이었습니다. 한승혁이 ABS형 투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산체스 역시 ABS형 투수로 불러야 할까봐요. 150에 달하는 빠른 공이 좌우 코너에 정확히 꽂히면서 랜더스 타자들은 배트도 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삼진을 당해버렸거든요. 작년 산왕으로 불리던 그때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활약은 더 지켜봐야겠죠. 작년도 초반에 활약하다가 하얀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작년과 올해는 상황이 약간은 다르게 여겨집니다. 산체스 본인의 변화도 있겠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가 산체스의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요. 특히 류현진과 같은 큰형님이 팀에 다시 돌아왔고 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체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산체스도 류현진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겠다고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타자들이 강해졌죠. 강화된 타선은 투수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체스도 심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타자들이 비록 총 2안타밖에 때려내지 못하긴 했지만 예전 같으면 점수를 못 내고 공격이 무산되는 경우에서 지금은 어떻게든 한 점씩이라도 뽑아내는 면이 투수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페냐, 김민우 선발성을 거뒀죠. 산체스 본인이 용병 투수지만 4선발로 나오는 건 본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할 테죠. 그리고 3연승의 중요한 길목에서 본인 선발 자리에서 팀이 지는 일이 벌어지는 건 생각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패배의 중압감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겨냈다는 점이 산체스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가하는 거죠. 어쨌든 산체스는 한국 야구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150 빠른 공을 던지는 젊은 자완 투수입니다. 본인의 커리어를 한국 야구에서 끝내고 싶진 않을 테고요. 한화라는 메이저리그 사관학교에서 열심히 정성스러운 투구를 이어가고 승리를 쌓다 보면 그리고 류현진 형님한테 변화구 하나 전수 받으면 미국으로 금이 환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산체스의 호투가 정말 반가워요. 이글스 3연승의 주역 둘째는 김강민입니다. 김강민은 9회 초 1번 타자 최인호 대신해서 대타로 경기에 출장합니다. 결과는 우익수 뜬공으로 아웃됐고 바로 9회 말 수비에 들어가게 되죠. 3대1로 앞서고는 있었지만 불안한 마무리, 박상원이 등판했고 하재훈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박성환이
김강민 쪽으로 향하는 안타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김강민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박성환의 타구는 어지간한 선수였다면 2루를 내줄지도 모르는 그런 타구였습니다. 김강민이 처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타구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학 경기장에서 오래 뛰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문학구장의 바람과 잔디, 펜스를 잘 아는 김강민이 박성환의 타구를 부드럽게 1루타로 만든 거죠. 1사, 2, 3루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을 1사, 1, 3루로 바꾸는 마법을 부린 거죠. 그리고 결과는 6-4-3 더블 플레이로 한화가 3연승을 거두게 되죠. 여기에 이도윤, 대수비까지 2루 자리에 들어오면서 김강민, 이도윤, 대타, 대수비 자원들이 경기를 끝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한 장면만으로도 김강민의 클래스가 어떤지, 왜 한화가 김강민을 영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김강민은 예전만큼 안타를 때리거나 홈런 타구를 날리기는 어려울진 모르지만 중견수 수비 능력만큼은 현재 이글스 그 어떤 중견수보다 나은 면을 보여주고 있고, 왜 이 선수가 현역으로 뛰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장타가 단타로 바뀌면서 한화 이글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주역은 김강민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민 선수. 이글스 3연승의 주역 세 번째 선수는 페라자입니다. 페라자는 오늘 안타가 없었습니다. LG와의 2연전, 어제 랜더스와의 1차전까지 페라자는 모든 경기에서 1안타 이상을 적립했는데요. 오늘은 무안타였습니다. 대신에 볼넷 2개를 골랐고 도루를 선보이면서 주루에서 재치를 과시합니다. 1회 초 안타 없이 1점을 뽑는 과정에서 페라자가 아주 큰 활약을 한 거죠. 그리고 아쉽긴 하지만 무사 만루 상황에서 페라자가 우익수, 희생 플라이 타점을 기록하면서 본인 발로 1점, 방망이로 1점을 내면서 하나가 오늘 낸 3점 중 2점에 페라자가 기여합니다. 페라자는 2023 시즌 트리플 A에서 뛰었죠. 총 121경기를 뛰면서 23개의 홈런을 기록한 강타자입니다. 장타율이 0.534, 출루율이 0.389로 장타와 눈야구가 함께 공존하는 타자로 진화 중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마이너 하위 리그부터 뛰기 시작해서 매해 장타율이 상승했고 출루율 역시 상승하는 성장형 선수였던 거죠. 작년 OPS가 0.923인 것을 한국 야구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하더라도 한국 야구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고 대박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한 스탯을 보유한 선수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홈런도 많이 치면서 걸어 나가기도 하는 그런 유형의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개막 4경기일 뿐이고 분석이 치밀하게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성적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상승하는 페라자의 성적을 보면 페라자가 쉽게 무너지거나 공략당할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빠른 배트 스피드 하나만으로도 한국 야구 투수를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임종찬, 이민우, 한승혁 선수 칭찬합니다. 특히 임종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시즌 첫 안타와 시즌 첫 타점을 신고했죠. 그것도 2루타로 안타를 신고했으니까 앞으로 하나 이글스의 주전 중견수 자리에서 큰 활약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랜더스의 수비에 아쉽게 도둑 맞았던 안타까지 생각한다면 시즌 첫 안타가 한참 먼저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현재까지 수비에서 큰 실책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타석에서 활약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민우 선수는 느린 변화구, 커브를 3개 연속으로 던지면서 삼진을 잡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한승혁 선수는 승계주자 실점을 하긴 했지만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았고 기록상으론 현재까지 평균 자책점 0니까 앞으로도 개의치 않고 투구를 이어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승혁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볼 판정에 굉장히 평소에 예민했던 것 같은데 ABS로 볼 판정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사라져서 한결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투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승혁 투수가 ABS형 투수가 맞았음을 본인 입으로 확인시켜 주었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4연승 이후에도 찾아뵐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야구놀자였습니다. 최강한화